네, 3월 6일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시작하겠습니다. 연일 특종 보도로 대한민국을 발칵 뒤집어 놓고 있는 분입니다. 섭외도 쉽지 않습니다. 예, 뉴스타파 봉지욱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연일 바쁘시죠? 페이스북 보니까 또 내일은 전주로 가신다고. 내일 다음 주일걸요? 다음 주에요? 곧 전주로 갑니다. 그래서 저는 금방 가는 줄 알고 혹시 취재 편의점 안 나오고 전주 가는 거 아니야? 영화 그 퍼스트 레이디. 예. 그게 극장 상영은 끝났고요. 네. 시사회인데 뭐 저희 뉴스타파랑은 관계는 없는데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퍼스트 레이디를 최초에 기획했다고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는데 맞아요. 네. 그래갖고 약간의 책임감 비슷하게 그리고 전주에서 네. 왜 여기는 개봉 안 하냐 우리도 보고 싶다. 그래서 이제 저랑 다음 주 금요일에 저랑 장인수 기자, 이명수 기자 이렇게 해서 삼총사 같아요. 네. 100명 정도 모여서 대관을 했는데 전북 PD협회에서 다 비용을 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무료로 제 페이스북에 보시면 그 신청하는 게 있는데 신청하시면 무료로 그 영화 티켓 보시고 저희 좀 토크도 앞에 한 30분 정도 그렇구나. 있는 것 같아요. 예, 세 분 그 용감한 기자분들, 삼총사. 예, 삼총사 기자들 어쩌다 예, 보니까 일부러 보시고 그런 건 싶은 분들은 아니고요. 예, 특히 전주 사시는 분들은 또 그 직접 만나기 어려우니까 페이스북 보시고 신청하셔서 가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 어제 민주당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제보받았노라 하면서 폭로를 했는데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우리가 12월 3일 내란의 그 밤에 선관위에 도대체 검찰이 온다고 했는데 누가 온다는 거야? 라고 했더니 고위급 검사 2명을 이제 확인을 했다고 특정을 했습니다. 선관위 출동을 했다는 건데 저희도 취재하니까 이니셜이 하나는 P고 하나는 H더라고요. 네. 혹시 관련된 근데 내용? 어제 그 실명을 공개는 안 했습니까? 그러면? 실명 공개는 안 한 것 같아요. 예. 실명 공개를 하면 아무래도 좋은데. 그 선관위에 지원을 간 이유가 그 선관위 서버에 대한 포렌식이잖아요. 그렇죠. 서버를 뜯어가지고 안에 정보 분석을 해야 되는데 방첩사가 그걸 할 도리가 없거든요. 능력이 없어요? 네, 기술적으로 방첩사는 정보 를 수집하고 이런 간첩 건데 잡는 데 아니에요? 간첩 잡고 뭐 어떻게 공작하고 이런 데일 텐데 대검의 포렌식 센터가 있어요. 근데 대검의 포렌식 센터에서 제가 제 휴대전화를 포렌식 당했습니다. 압수수색 그러니까 됐을 제가 때 가본 기자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에서 10명 정도 되는 기자들이 압수수색을 당했잖아요. 그랬죠. 근데 저만 유일하게 대검 포렌식 센터로 불려갔어요. A급.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A급이었나 봐요. 처음부터 A급이네. 1급 범죄자였나 봐요. 왜냐하면 한상진 기자는 다 중앙지검에서 포렌식 했는데 중앙지검의 포렌식 수사관들이 있고요. 각 팀 팀별로 있고 이분들이 압수수색할 때 포렌식 수사관이 요새는 같이 나갑니다. 웬만하면 현장에서 그냥 휴대전화 복사를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집에서 복사가 실패했어요. 중앙지검 포렌식 수사관들이. 그러니까 저를 대검으로 불러서 했는데 지금 대검의 포렌식 그 수준이 국내 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그때 저도 좀 궁금해서 나를 왜 불렀지 그랬는데 현존하는 그 뭐랄까요 휴대전화 복사, 포렌식, 데이터 복원, 복구 그 기술에 대해서는 탑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센터가 따로 있고 있는데 거기를 이제 관리하는 게 과학수사부로 저는 알고 있어요. 대검의 과학수사부. 근데 아마 갔다면 대검의 과학수사부 관계자 가지 않았을까요? 상식적으로 봤을 때. 그렇겠네요. 그렇게 보이고요. 사실은 제가 지금 안 그래도 그 얘기 듣고 이 제보를 몇 달 전에 받았네요. 제가 받고 까먹었어. 그 검사의 전화번호까지 입력을 해놨네요. 제가 지금 보니까 그리고 전화를 제가 안 해본 거예요. 적당히 좀 다른 사람들하고 넘겨서 나눠 씁시다. 지금 보면.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뉴스타파에서 저는 1팀인데 1팀 같은 경우는 주로 명태균 게이트에 올인을 하고 있고 내란 같은 경우는 2팀에서 주로 하고 있어서 그랬는데 지금 문득 말씀하셔서 찾아보니까 전화번호가 있네요. 대검 과학수사부 간부가 갔다라는 제보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는 그렇게 합리적으로 그렇게 또 추정이 되고요. 갔을 겁니다. 갔다는. 누가 가겠어요? 그러니까 일반 수사관의 일반 검사가 가서 뭐 하겠습니까? 거기서. 그렇죠. 할 수 있는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그렇다면 검사 둘이 갔을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더 갔다? 검사가 포렌식 직접 안 합니다. 수사관들이 할 거 아닙니까? 전문 수사관들이 따로 있어요. 전문 수사관들이 같이 갔을 겁니다. 갔다면. 그러니까. 근데 물론 반론권 차원에서 또 이제 소송당할 수 있기 때문에 대검에서는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하도 고소 고발을 너무 당하니까 언론이 어디 가서 뭐 말하기도 좀 어려워요. 어렵고 뭐 아니, 취재했다고 막 난리치니까. 아니 그렇게 치면 윤석열
이 전에 대선 후보 때 네. 우리 와이프 도이치모터스로 손해 봤다고. 그것도 사실은 전 국민을 속인 거 아닙니까? 그거는 공직선거법 위반이 정확히는. 그렇죠. 근데 예. 우리나라는 공직선거법이 당선자에 대해서는 처벌을 안 하고 떨어진 사람에 대해서 그러네. 처벌을 하잖아요. 맞아요. 예. 저는 이거 굉장히 문제 있다고 보고 예. 공직선거법은 공소시효가 6개월이잖아요. 선거 맞아요. 끝나고. 예. 근데 헌법학자들 얘기로는 대통령은 임기가 끝나면 그 공소시효가 살아있다는 겁니다. 중단되니까. 그래서, 예, 그래서 제가 뉴스타파에서 대선 당시 불법 선거사무소가 강남에 있었고 네, 거기서 사실상 비선 캠프가 차려졌고 예. 거기서 TV 토론 준비됐다는 보도를 했잖아요. 맞아요. 그게 지금 고발이 돼 있어요. 안진걸 소장 등등이 고발을 했습니다. 그거를 수사를 안 하고 있는데 이제 윤석열이 이제 만약에 파면이 되면 자연인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부활합니다. 근데 이게 왜 심각한 문제냐면 만약에 공직선거법에서 100만 원 벌금 100만 원 이상 선고가 되잖아요. 그때 당시에 지난 대선 때 국가에서 그 국민의힘에 보존해준 선거 보존비가 397억 원이에요. 397억 원을 뱉어내야 됩니다. 국민의힘이. 그동안 민주당이 뭐 얼마를 뱉어내야 그렇죠. 된다. 대장동 뭐 이거 확인되면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국민의힘이 역으로 주장하는 돌아가네. 게 뭡니까? 이재명 공직선거법 야 저거 벌금 100만 원 이상 나오면 민주당은 좀 더 많이 420억인가 그래요. 이거 그래요, 뱉어내야 맞아요. 된다 그런 주장을 하잖아요. 본인들도 똑같은 상태에 처해 있는데 또 하나 명태균 게이트에서 정말 공천 개입을 해준 공천에 개입해서 그 김영선 공천을 준 거야 이런 의혹이 있잖아요. 네. 근데 이건 사실상 지금 뭐 본인들의 음성 파일이 나왔기 때문에 끝났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죠. 이것도 공직선거법 위반입니다. 그럼요. 예. 선거자를 뽑는 것은 정당의 일이잖아요. 근데 형사적으로는 봤을 때 윤석열은 직권 남용을 한 거고 김건희 입장에서는 공무원은 아니기 때문에 업무방해를 한 건데 공직선거법에 이게 의율이 되거든요. 적용이 돼요. 네. 공직선거법을 위반해서 이건 100% 벌금 100만 원 이상 나옵니다. 이거는. 저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정도 왜냐하면 공직선거법 처벌 되게 세잖아요. 그렇죠. 이 정도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나올 텐데 명태균 게이트 수사를 해서 공천 개입이 사실이다. 그리고 법정에서 그걸 인정이 되면 마찬가지로 국민의힘은 397억 원 네, 토해내야 된다. 토해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너무 많은 범죄 혐의가 있고 뭐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니까 그리고 또 그 명태균 그 검찰 수사 보고서만 하더라도 너무나 방대한 물량이 있으니 매일 쏟아지는 뉴스만 종합을 해도 국민들이 쫓아가기가 버거운 아마 기자들도 그럴 것 같은데 갈래갈래 타서 얘기를 해보면 사실 파면 결정이 나면 그때부터는 윤석열이 자연인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선거법뿐만 아니라 수많은 범죄 사실들에 대해서 검찰 또는 특검으로부터 조사를 받아야 될 거고 그 죄는 다 어떻게 감당이 안 될 수준일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뭐 부인 김건희도 마찬가지고. 자, 그 명태균 게이트 지금 몇 달째 수사를 취재하고 계시는 겁니까? 제가 5달째 하고 있더라고요. 5달째. 야, 저희 징하다 징해. 기자 5명 5달째. 그러니까요. 예. 그 수사 보고서는 몽땅 뉴스타파로 간 것 같아요. 그랬는데 이제는 많은 언론사에 좀 돼가지고 소위 말하는 풀 공유가 돼가지고 많은 언론사에서 쓰고 있죠. 근데 대부분 저희가 다 이미 썼던 것들을 건데 저는 그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저는 예전에 이제 뭐 JTBC에 있고 이럴 때는 그런 것들을 꼭 손에 쥐고 했잖아요. 우리만 써야 돼. 뉴스타파에 오다 보니까 뭐 그럴 필요가 있어. 그래서 저희가 수사 보고서 공개하잖아요. 중요한 수사 보고서들. 지금 몇 개, 한 3-4개 했는데 하나 더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거 그냥 왜냐하면 기자들도 기자들인데 국민들이 보셔라. 그렇죠. 정영학 녹취록 저희가 공개했을 때 1325쪽인데 그거 보시고 책 뭐 소설을 쓰겠다, 영화 시나리오 쓰겠다 이런 시민들이 저한테 연락을 해오신 거예요. 그렇구나. 그래서 뭐 좀 물어보시기도 하고 하는데 보시면 사건의 실체를 알 수 있죠. 그러니까요. 지금 보면 정영학 녹취록처럼 지금 명태균 수사 보고서도 일부분 이렇게 나눠서 편철해서 올려놓고 계시는데 마지막으로 풀할 보고서 내용은 뭡니까? 그게 이제 지난해 11월 16일인가 그 여론조사 업체 P&R을 압수수색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P&R은 명태균과 손을 잡고 그 여론조사를 해준 곳이잖아요. 서명원 씨. 명태균이 P&R 여론조사 결과를 가지고 머니투데이나 뭐 뉴데일리 이런 뭐 매체에다가 이제 뿌리면서 자기의 영향력을 과시하는 건데
PNR에 대한 그 여론조사 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을 너무 늦게 했어요. 왜 늦게 했냐 봤더니 위에서 누른 것 같아요. 못하게. 어디서? 검찰의 윗선에서 누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한겨레 보도로도 나왔습니다만 그때 당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기 위해서 왜 여기를 압수수색해야 되는지를 몇 장인지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굉장히 한 60장인가 검사들이 쓰고 네. 수사관들이 통상 수사보고 쓰는데 네. 이건 이례적으로 수사관 이름은 없습니다. 그리고 검사 8명이 도장을 동시에 찍었어요. 예. 이거는 없는 일이에요. 한 번도. 그러니까 굉장히 이례적인 게 아니라 그냥 처음 있는 일인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검사들이 압수수색해야 되는데 못하게 하니까 이렇게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했는데 검사들이 그때까지 수사를 하면서 왜 해야 되는지를 적었잖아요. 네. 저희 뉴스타파 어제 저희가 그 라이브 저희가 안 되는데 무리하게 어제 라이브 했습니다. 하던데. 지난달에 네. 제가 한 번 했고 어제 또 했는데 그러니까. 뭐 무리하게 해서 뭐 오디오 사고 나고 뭐 많이 났지만 그래도 시청자분들이 꽤 많이 보고 계시던데요. 그러니까 더 창피하죠. 너무 감사해요. 창피한데 대신 이제 내용은 제가 어제 저희 임선은 기자가 얘기를 했는데 그거를 저희가 공개하겠다고 한 이유는 그 안에 김건희가 단순히 명태균 여론조사를 받은 게 아니야. 사실상 공범이야라고 검사들이 써놨어요 거기다가. 김건희가 공범이야. 그러니까 평검사들은 수사를 하면서 얘 보니까 공범이야. 윤석열 공범이야. 그러니까 단순히 윤석열 김건희 입장에서 만약에 조사를 받으면 나는 뭐 얘가 일방적으로 나한테 보낸 거야. 내가 요청한 적도 없고 실질적으로 윤석열이 지난해 11월 7일에 대국민 담할 때 뭘 내가 해달라는 적이 없다. 그런 그냥 주장했죠. 많은 도움을 준 애 중에 하나다. 뭐 그런 애한테 뭐 내가 박절하게 못하니까 뭐 그렇지. 그렇게 전하는 것도 애가 받아줬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말이 무색하게 11월 7일에 윤석열이 그 말하고 며칠 뒤인 11월 16일자인가 그 수사 보고서에 김건희, 윤석열은 단순히 여론조사를 받은 사람이 아니야. 사실상 수치 조작에도 관여된 정황이 있어. 왜냐하면 그때 당시 검찰이 명태균과 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SNS, 텔레그램 이걸 쫙 확보를 했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실제로 그래요. 김건희가 1등 만들어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1등 만들어달라고 그렇죠. 충성 뭐 이런 얘기를 하고 맞아요. 윤석열 같은 경우도 물어봅니다. 단순히 받았다면 이 여론조사 결과를 보고 질문을 하지 않잖아요. 야 이놈들 다 홍한테 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사실은 국민의힘 경선 상황인데 거기서 이제 예를 들면 이제 뭐 민주당 이재명을 지지한 사람이 또 뜬금없이 나온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 얘 나를 지지하지 않고 이재명을 지지했다면 국민의힘 홍준표랑 나랑 대결인데 그럼 나를 지지 안 했으니까 이 표가 다 우리 경선 할 때 최종 그 조사에서 홍준표한테 가는 거 아니야? 21%가 그렇죠. 그 걱정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거 텔레그램인지 카톡인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뭐 전두환이 그래도 뭐 정치는 잘했지 이래가지고 그렇죠. 사고 쳤죠. 맞아요. 설화가 있었는데 사과 안 하다가 개사과 올린. 맞아요. 그날 명태균과의 텔레그램을 보면 명태균이 뭐라 그러냐면 그 발언 해가지고 지지율 올랐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조각조각 있어서 그런데 그렇다면 얘들이 그런 것들을 가지고 뭐 전두환이 그래도 정치는 잘했다. 이거 실수가 아니었을 수도 있겠다. 이 의도가 있는 발언이었던 거 아닌가? 경남의 지지율을 올리기 위해서 던지고 명태균이 조사를 해보고 우리가 한 대로 나왔습니다. 이런 정황이 나오거든요. 그럼 공범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럼 김건희와 윤석열 공범이면 이 정도 되면 그 서울중앙지검으로 올렸으니까 사실은 김건희부터 불러가지고 소환 조사를 해야 될 법한데 오세훈부터 치고 있잖아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근데 아마 파면이 돼야 김건희부터 할 것 같고요. 파면되기 전에는 보호받는 거예요? 어찌 됐든 대통령 부인이라서. 왜냐하면 만약에 최상목 권한대행이 지금처럼 행동을 하지 않았다면 검찰이 김건희 불렀을 겁니다. 근데 최상목 권한대행이 사실상 윤석열의 아바타 같은 행동을 하잖아요. 전 되게 이해가 안 되는데 본인이 정치인도 아니고 공직자 그러니까 평생 공무원만 한 사람 아닙니까? 오리지널 공직자들은 나에게 위험이 다가오거나 이러면 바로 몸살이거든요. 그렇죠. 지금 윤석열 정권 이 사건 터지기 전에도 대부분 공직자들은 일을 안 했습니다. 나중에 수사받을까 봐. 그렇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우리 문재인 정권 때 그 원전 기록해두고 있다는 거잖아요. 누가 언제 나에게 이런 지시를 했다. 그리고 전부 볼펜 안 쓰고 연필 쓴다는 거잖아요. 기록 남을까 봐. 공무원들의 그게 그 특성인데 그렇죠.
오리지널 공직자 공모만 한 저 최상목이 왜 저럴까라는 전 되게 의문이 있어요. 그렇다면 합리적으로 추정했을 때 네. 본인이 뭔가 관계가 있구나라는 좀 생각이 들거든요. 저렇게까지 무리를 왜 할까? 왜냐하면 뭐 헌재에서 최상목이 8번 받았지 않습니까? 계엄지시서 8번 비상입법 회의. 근데 그거를 자기는 뭐 안 받다고 그러는데 뭐 하여튼 그 뭐 받은 걸 떠나서 우리가 여태까지 알려진 것보다 뭔가 훨씬 깊숙이 내란에 개입이 돼 있구나. 사실상 공범이 아니고서 저렇게 행동 안 하거든요. 그렇죠. 예. 어쨌든 최상목이 그렇게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검찰도 아직 움직이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최상목의 지시를 받아서 검찰이 안 움직이는 거다. 대한민국 검찰은 그런 조직이 아니지. 지시라기보다는 사실상 뭐 인사권은 근데 검찰 지금 수뇌부가 다 친윤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최상목보다는 어디와 저는 직거래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대한 검찰이. 그리고 실제로 본인들이 이 어떤 그 보호해야 되는 뭐 이유가 있는 거 아닌가. 제가 그 남상권 변호사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저 명태균 씨 변호인인데 창원에서 서울로 이 사건 끌고 간 이유가 있다. 이것은 김건희는 묻고, 그러니까 김건희는 보호하고 오세훈을 치기 위해서 그런 거다. 그리고 검찰이 실제로 차기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 정리조정하고 있는 거다. 이제 이런 뉘앙스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까지 취재했을 때 홍준표 대구시장이 훨씬 위험합니다. 깊숙이 연관이 돼 있는. 오세훈보다 홍준표가 더 위험하다. 왜냐하면 안 시간이 오세훈은 그래봐야 2021년부터 한 거고 홍준표는 경남도지사 할 때부터 그렇죠. 한 걸로 보이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본인이 21대 그때 공천 못 받았잖아요. 공천 못 받고 막 떠돌이 무소속으로 떠돌이 해가지고 뭐 밀양에 나가려고 했다가 뭐 창녕에 나가려고 밀양 창녕 나가려고 했다가 뭐 어디 나가려고 했다가 계속 돌아다니고 결국에는 대구시 수성구에서 무소속으로 당선이 되잖아요. 네. 거기에도 명태균 관계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도 구체적으로 그때도 여론조사를 다 해줬다는 구체적으로 거잖아요. 어떻게 돼 있는지가 이제 뭐 이제 언론에서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뭐 저희는 사실 내란 터지기 전부터 그 자료나 이런 것도 다 분석을 한 상태였는데. 깊숙이 관련돼 있어서 홍준표 측에서 명태균 측에 넘어간 돈이 1억 원이 넘잖아요. 지금 나온 것만 제가 확인한 것만 6,300만 원인가. 6,300만 원. 이거는 제가 어떻게 확인했겠어요. 검찰 수사 기록. 그리고 강혜경 씨가 관리했던 계좌 내역을 두 개를 저희가 비교를 해봤는데 이것도 이렇습니다. 아니 저 사람이 내 측근은 맞아. 네. 근데 자기가 그냥 알아서 한 거야. 난 몰라. 오리발 내밀면 살 방법이 없잖아요. 지금도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가 요 기사가 조금 저는 최근에 올해 검찰 수사 보고서 외로는 가장 큰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저께 여론조사비를 그 홍준표 양아들이란 뭐 사람이 냈다. 근데 실질적인 납부자는 최모 씨가 아니고요. 최 씨의 후배 옛날에 사업을 같이 했던 박모 씨예요. 아 그러니까 그래요? 최 씨는 돈 10원도 계좌에 채운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최 씨 언론에 잘못 알려진 지점입니다. 근데 이 최 씨가 자신의 후배인 박 씨한테 야 이 조사비 네가 내 그래갖고 12차례 한 4,300만 원 정도를 대납했어요. 이거 대구시장 그러니까 홍준표를 복당시키는 여론조사로 시작을 해서 복당용 2021년 4월부터 시작해서 이듬해 2022년 4월까지 12차례에 걸쳐서 박 씨는 홍준표와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돈을 대납을 했어요. 4,300만 원 정도를.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이 홍준표가 대구시장을 되자마자 두 달 뒤에 한 달 뒤군요. 한 달 뒤에 대구시 공무원이 됩니다. 박 씨는 홍준표 캠프에라도 있었다고 치면 그래도 뭐 공로가 있으니까 됐겠지라는 추정을 해볼 수 있잖아요. 네. 아닙니다. 아무 관계가 없는데 이 박 씨가 대구시 공무원이 6급으로 일단 들어가서 지금 5급인 것 같아요.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도 현직이에요. 5급으로.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이 박모 씨는 사실상 홍준표와 아무 관계도 없고 그 선거를 돕지도 않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임기제 공무원이란 게 네네. 근데 이분이 2022년에 들어왔는데 지금도 계신 거 보니까 이 임기제 공무원이란 게 사실은 측근들 챙겨주거나 뭐 약간 그런 관행적으로 그렇게 채용을 하는데 저희 기사에 대해서 지금 홍준표 시장 한마디도 못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그렇다면 하는 일이 홍보 뭐 이런 관련인데 그쪽 일을 했나?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전문성도 없어요. 그렇다면 검찰이 이걸 대구시를 압수수색하면 이 사람이 냈던 그 채용 지원서, 뭐 면접 결과 점수표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 보면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면 뭐가 성립이 되냐면 뇌물이 됩니다. 그러네. 대가성. 이 박 씨가 보낸 4,300만 원이 나의 채용을 위해서 낸 거야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송준표 입장에서는 어찌됐든
수뢰를 하고 뇌물을 받고 부정처사를 한 거다. 그래서 뇌물의 수뢰 후 부정처사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는 게 이제 변호사들 해석이거든요. 근데 이게 정말로 딱 떨어지는 유일한 거예요. 사실은 나머지 다 오리발을 내밀면 방법이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할 필요가 있고 또 이제 홍준표 시장이 전에 그 선거자금 문제는 홍준표 측근 박재기 전 경남개발공사 사장하고 명태균 씨의 녹음 파일이 검찰이 다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단순히 뭐 경남도지사 때 20억 뭐 선거 비용 이것뿐만이 아니고 그 대구시에서는 참 일이 많은 게 약간 그 시의원들 공천 문제. 수사하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수사를 안 해서 문제인데 만약에 검찰이 나 오세훈 택할 거야, 오세훈부터 할 거야, 그렇게는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언론이 지금 이거를 뭐 홍준표, 오세훈 시장 뭐 지금 많이 안 나오지만 박형준 부산시장도 뭐 이렇게 연관이 돼 있으니까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면 쑥대밭이 되는 거죠. 근데 검찰이 쑥대밭을 만들지는 않으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저는 특검을 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누구는 수사 빡세게 하고 누구는 봐주고 이거 안 되잖아요. 그렇죠. 공정하게 해야죠. 근데 지금 말씀 주신 내용을 좀 종합을 해보면 일단 이 사람들은 공짜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윤석열부터 시작을 해서 그러니까 있는 자기 돈으로 뭘 안 해. 재산이 없는 건 아닌데 돈도 많으면서 있는 사람들이 더해. 아니 김영선 전 의원 보세요. 부자잖아요. 굉장히 땅이 엄청나게 많고. 그 돈 1, 2억 안 쓰려고 명태균한테 그렇게 뭐 어디서 뭐 뜯어와라 뭐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본인의 돈을 안 쓰고 선거를 치르려고 하다 보면 이 사달이 생기고요. 나중에 이 돈이 펑크 났을 때 그렇게 돈이 많으면 야 그냥 이거 내가 메워줄게 이랬으면 끝날 일을 강혜경 책임자 강혜경한테 덮어 씌우려다가 지금 이 사달이 난 거죠. 그러니까 강혜경 씨는 지난해 4월 이미 지난해 4월 이 사건 터지기도 전에 4월에 검찰에서 명태균 여론조사가 윤석열 측의 요구로 갔다. 윤석열 대통령의 선거를 명태균이 도왔고 어떤 형식으로 도왔는지 구체적으로 검사한테 진술했어요. 네, 이미. 근데 검찰은 어떻게 하려고 했냐? 그냥 이건 없단 일로 그냥 무혐의로 종결 처리를 하려고 했다니까요. 진짜 지금 좀 저희가 조금 있다가 박범계 의원 오면 검찰의 만행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다 폭로 공개를 하려고 하는데 이 증거를 쥐고도 지금 심지어는 그 명태균 씨의 황금폰을 검찰이 이미 확보를 다 하고 있는 거잖아요. 얼마 전에 주진우 씨가 폭로한 그런 내용도 검찰은 다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보다 더한 자료도 갖고 있는데 수사를 안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USB 하나 나온 거고요. 그렇죠. 이 USB는 명태균 씨가 이제 언론 보도 나오니까 다급해지잖아요. 그래서 원래 그 USB는 2023년 4월에 만들어놨던 거예요. 보험용으로. 근데 언론이 터지니까 야 이거 나 수사받겠네. 뭐가 더 있나 찾아본 거예요. 그래갖고 기존 USB 플러스 새로운 정보를 더해서 또 그러니까 새로운 USB를 만듭니다. 이게 지금 나오는 거죠. 검찰에 간 건데 여기에는 아주 일부분만 있고요. 기본적으로 명 씨가 되게 그 열어보고 싶었던 게 자신이 썼던 건데 패턴으로 잠금 패턴 잊어버려가지고. 못 열어본 그 폰이에요. 근데 패턴이 잠기잖아요. 일반 포렌식 업체에서 못 풉니다. 검찰 포렌식 센터로 가져가야 돼요. 서울에서 이제 난다긴다 하는 데를 가도 패턴으로 잠금되고 그게 갤럭시 S22예요. 옛날 거 같으면 모르겠는데 최근 거잖아요. 근데 S22는 지금 서울에서 가장 잘 나간다는 포렌식 업체를 가도 제가 물어봤어요. 이게 되냐 그랬더니 사진 정도 나온다. 다 안 나오고. 음성 파일이나 이런 거 추출 못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갤럭시도 지금 S25인가요? 근데 검찰이 풀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 제 휴대전화에 비밀번호 자체는 27자리 정도 돼 있어요. 근데 이거를 한동훈 영어로 외우려고 하시면 안 되고 한동훈 대표보다 더 세게 한글로 생각을 하셔가지고 27자리 하는데 반드시 여기 숫자 그리고 영어 대문자 소문자 특수기호를 섞으셔야 돼요. 이렇게 해야 못 풀고 너무 단순하게 그냥 풀리는데 포렌식 업체에서도 패턴 정도도 사실은 요즘 갤럭시도 쉽지는 않다라는 건데 그거는 검찰이 풀었어요. 그러니까 검찰 포렌식 수준이 제일 높다니까요. 그러니까 검찰이 풀어서 그것을 다 이렇게 데이터까지 추출해서 명태균 씨랑 앉아가지고 본 거예요. 지금 명태균이 안에서 큰 소리 치는 이유가 나도 뭐 있는지 잘 모르잖아요. 이거 왜냐면 명태균 씨가 그 2년 6개월 정도 사용을 했기 때문에 본인이 앉아서 본 거죠. 뭐가 나왔나 이렇게 복원됐나 하면서 본인이 볼 수 있고 음성 파일도 누르면 그게 플레이가 나옵니다. 음성이. 저도 그 작업을 해봤으니까. 검찰하고 앉아서 지금 같이 그걸 하고 있는 뭐 거네요. 4번이나 7번이 이렇게 조정이 되는
있다는 게 그리고 그 4번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7번이 기록이 돼 있네 이런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 둘이 앉아가지고 무슨 작업을 하냐면 거기서 나온 수십만 개를 증거로 제출 못하니까 둘이 합의를 해요. 자 이런 거 증거로 가져가겠습니다라고 하면 동의를 해야. 동의를 하기도 하는데 저는 하나 반대한 게 아니, 저희 집사람이랑 그랬다며 싸운 문자 약간 다툼 문자를 뭐 증거랍시고 가져가는데 아니 도대체 이게 무슨 증거냐. 공장용이에요. 나중에 봉지욱이가 얼마나 인간성이 나쁜지를 확인해주고 부인한테 이렇게 싸웠다. 그러니까 그런 황당한 상황이 있었는데 그럴 정도로 시시콜콜한 게 다 나오더라. 그렇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런 것 같습니다. 지금 등장인물이 너무 많아요. 명태균 씨 주장에 따르면 30명 국민의힘 30명 죽일 카드가 있다라는 건데 이 사람이 확보하고 있는 전현직 정치인들은 전체 140명인 거고 그중에서 확실하게 30명은 죽일 카드가 있다는 거고 그 가운데 지금 뭐 홍준표, 오세훈, 박형준 그리고 이미 기 등장했던 뭐 김진태, 조은희 이런 사람들 다 포함해서 국민의힘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초태풍급 뭐 이 카드를 히든 카드를 쥐고 있는 것은 확실해 보인다라는 겁니다. 지금 그 아까 대납 관련 말씀을 하셨어요. 여론조사 대납. 이게 지금 비용을 다 자기들이 치르지 않고 오세훈도 홍준표도 다 그런 의혹을 받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검찰이 이 문제에는 여론조사, 여론조작만큼은 확실히 수사를 할 의지가 있더라. 수사검사들은 당시 창원지검에서 그랬는데 이게 흔들리는 이유는 뭐 때문입니까? 심우정 총장이 결단을 못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 저는 기다리고 있는 거라고 보고요. 아 기다리고 지난해 있다. 11월, 12월 하면만 기다리고 내란 있다. 사건 전만 해도 어떻게든 위에서 누르려고 했던 뭉개려고 했던 것 같고 나름대로 평검사들, 수사관들은 아니다 이거 해야 된다라고 좀 이게 갈등이 있어 보입니다. 그게 왜냐하면 수사 보고서만 봐도 그게 내용이 나오거든요. 근데 짐작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 기다릴 수 있는 게 이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지난해 최순실 국정농단 때처럼 스타 검사를 검찰이 탄생시키려고 할 수 있어요. 그때 윤석열이 스타가 된 거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전직 대통령 2명을 감옥에 보내면서 검찰이 마찬가지로 이번에 정치 검찰의 특성은 뭐냐면 이게 대선 국면에서 스타 검사를 하나 만들어서 그 논리는 뭐냐? 우리 이렇게 수사 열심히 제대로 하는 조직인데 수사권과 기소권을 왜 분리합니까? 라고 나올 겁니다. 또 조직 방어를 위해서. 그거를 위해서라면 윤석열이 파면된 상태 아니 왜 이제 필요 없어 버리는 카드야. 윤석열 김건희 밟는 거죠. 철저하게 밟으면서 그냥 밟는 게 아니라 막 관계된 사람들 정치인들까지 같이 밟을 거고 아니, 생각해 보세요. 지금 그 사정기관에서 뭐 이철규 아들 마약 사건이랄지 뭐 여러 가지 아니 이철규, 장제원 뭐 성폭력 사건 장제원 뭐 문자 카드 다 나왔어요. 사실은 그 대선 당시에도 기자들 사이에서는 오갔던 얘기입니다. 확인이 안 됐던 얘기이기 때문에 못 쓴 거잖아요. 그래갖고 장제원은 장관은 안 될 거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했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사실은 장제원이 입건은 됐다 이거잖아요. 그때 이미 입건은 됐다는 건데 경찰이 확인을 안 해주다가 경찰 검찰이 그런 것들을 푼다는 것은 사정기관이 지금 흔들리고 있다. 그렇게 보입니다. 그 중요한 건 김건희 수사인데 요거는 언제 타이밍으로 보세요? 저는 파면되면 바로 소환할 것 한다. 같은데 파면이 되면 관저에서 나와야 될 텐데 안 나오고 버틸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진짜 그렇습니다. 체포영장이 나와도 저 버티고 있는 거 보세요. 그때 당시 얼마나 많은 국민이 거기서 길바닥에다 국민을 며칠씩 재운 사람입니다. 그 추운데 본인적으로 이분들은 국민에 대한 걱정이나 무슨 통치자로서의 그런 의식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냥 지 발로 걸어 나오면 끝나는 것을 그 수많은 언론이 왜 하얏트 호텔에 그 많은 돈을 지불했습니까? 거기서 하얏트 호텔만 부자 됐어. 거기서 승리한 사람은 하얏트 호텔이에요. 그 영상 찍으려고 그 많은 호텔 방을 기자들이 다 엄청 잡아가지고 비싼 방을 며칠씩 하루에 30에서 50만 원짜리를 그 고생을 시켜놓고 기자들 집에도 못 가고 촬영 기자들. 맞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파면이 돼도 관저에서 안 나오고 버틸 것이다라고 하고 태극기로 관저를 둘러싸겠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역대급 진짜 진상인데 전두환도 이렇게는 안 했거든요. 맞아요. 전두환은 나와가지고 골목선언을 발표하고 백담사 갔잖아요. 그렇죠. 이건 진짜 진상이거든요. 합천으로 가버렸죠. 아니 근데 시간이 너무 아쉽다. 다음 주에 한 번 더 모셔서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끝으로 다음 주에 나오는 검찰 수사 보고서 핵심만 말씀해 주세요. 예고.
검찰 수사 보고도 수사 보고서인데 제가 가장 관심을 갖는 거는 그 방산비리와 김건희가 엮여 있냐, 관계 있냐 이런 정황들이 있어요. 방산비리와 김건희. 네. 예. 근데 그걸 검찰이 정황들은 다 파악을 했는데 예. 건드리질 않았더라고요. 그 수사라는 거는 선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예. 방산 관련해서는 선택을 안 했더라. 창원 산단의 명태균이 왜 이렇게 목을 맸지? 그게 어떻게 실현됐지라고 생각해 보면 네. 창원 산단은 준비도 안 됐던 때, 산단 준비 자체를 안 했던 때, 네, 원래 네, 세종 네. 산단이었잖아요. 그걸 뒤집어 가지고 창원 산단이 하는데 원희룡이 개입된 정황도 있고 김건희가 개입된 정황도 있는데 네. 단순히 땅 투기? 제가 볼 때는 아닙니다. 아니다. 땅 투기 그거 몇 억 먹으려고 그거 우리가 아니다. 생각하는 그 클래스가 아니에요. 아니다. 그 삼부토건 보니까 클래스가 다른 것 같습니다. 삼부 토건도 안 됩니다. 여기. 안 돼. 방산에는 방위산업에는 금액이 예. 수천억에서 조 단위예요. 그렇죠. 조 단위죠. 예. 거기서 예. 커미션이란 게 5% 10% 먹으면 얼마입니까? 그러게요. 아휴 참. 우리는 뭘 하고 있는 거지? 알겠습니다. 저희 조만간 또 모셔서 말씀 듣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